다음 날 아침 남편은 일찍 일어나 커피를 끓이고 있었다.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어색한 기운이 감돌았다. 나는 부엌에 들어가 물 한 잔을 따라 마시며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여보, 남편이 돌아봤다. 밤새 잠을 못 잤는지 눈가에 다크서클이 짙게 앉아 있었다. 어젯밤에 다 말하지 못한 게 있어요. 내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어제만으로도 충분히 충격적이었는데 또 다른 비밀이 있다는 건가? 뭘 더 말해야 하는 거예요? 남편이 커피 잔을 내려놓고 식탁에 앉았다. 나도 맞은편에 앉았지만 어제보다도 더 무거운 침묵이 우리 사이를 가득 메웠다. 은희와 헤어지기 전에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다. 뭔가 말하기 어려운 이야기인 것 같았다. 그 사람과의 사이에 남편이 말끝을 흐렸다. 나는 불안한 마음에 재촉했다.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남편이 나를 똑바로 바라봤다. 그 눈빛에는 깊은 죄책감과 고통이 어려 있었다. 그 사람과의 사이에 아이가 있었어.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귀에서 윙윙거리는 소리가 났고 앉아있던 의자가 흔들리는 것 같았다. 나는 남편을 멍하니 바라볼 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여보, 남편이 조심스럽게 내 이름을 불렀지만 나는 여전히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아이가 있었다고. 은희와의 사이에 머릿속이 하얘졌다. 어제까지만 해도 과거의 첫사랑 이야기라고 생각했는데 아이까지 있었다니. 그럼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남편에게는 또 다른 가족이 있었던 건가? 언제 있었던 일이에요. 겨우 입을 연 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대학교 4학년 때였어요. 졸업을 앞두고 있을 때 그럼 지금 몇 살이에요? 20살. 아니, 올해 21살이 되었을 거예요. 21살. 우리 큰아이와 비슷한 나이였다. 갑자기 어지러워졌다. 어디 있어요? 그 아이가. 은희가 키웠어요. 혼자서. 남편의 대답에 또 한 번 충격을 받았다. 은희가 혼자서 아이를 키웠다고. 그럼 편지에서 말했던 김민호와의 결혼은? 그럼 김민호 씨와 결혼할 때는? 이미 임신한 상태였어요. 민호 씨가 모든 걸 알고도 받아들여 준 거죠. 이제야 편지의 내용들이 이해되기 시작했다. 은희가 3년을 기다렸다던 것, 그리고 결국 다른 남자와 결혼했다던 것. 모든 게 아이 때문이었던 것이다. 그 아이는 남편인 줄 아나요? 김민호 씨를. 네. 민호 씨가 친아버지로 키웠어요. 정말 좋은 분이었어요. 남편의 목소리에는 김민호에 대한 고마움과 미안함이 섞여 있었다. 그런데 왜 지금 와서 말하는 거예요? 어제 편지 이야기를 하면서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겠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갑자기 전날 시장에서 본 장면들이 떠올랐다. 떡집 아주머니가 남편을 보고 반가워하던 모습. 그리고 혹시 시장에서 본 그 여자애가.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다. 지은이에요. 제 딸이에요. 또 다른 충격이었다. 내가 무심코 지나쳤던 그 젊은 여성이 남편의 딸이었다니. 그때 왜 묘하게 낯익다고 생각했던 건지 이제야 알 것 같았다. 남편과 닮은 부분이 있었던 것이다. 그 아이는 알고 있어요. 아니요. 전혀 몰라요. 민호 씨가 친아버지라고 알고 있어요. 그럼 은희는? 은희도 저한테는 비밀로 해달라고 했어요. 아이를 위해서. 나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다. 15년 동안 내가 모르는 사이에 이런 큰 비밀이 있었다니. 남편에게는 또 다른 딸이 있었고 그 아이는 지금도 같은 동네에서 살고 있었던 것이다. 그럼 지금까지 시장에서 만났던 거는? 지은이를 보기 위해서였어요. 멀리서나마 제 딸이 잘 자라고 있는지 보고 싶었어요. 남편의 고백을 듣고 나니 분노보다는 허탈감이 밀려왔다. 15년 결혼 생활이 무엇이었던 건지, 내가 알고 있던 남편이 진짜 남편이었던 건지 모든 게 의심스러웠다. 그 아이한테 뭔가 해준 적은 있어요. 민호 씨가 살아계실 때는 가끔 은희를 통해서 용돈을 보내곤 했어요. 하지만 민호 씨가 돌아가신 후로는 직접 도왔다는 거네요. 네, 미안해요.
남편이 고개를 숙였다. 나는 더 이상 물어볼 것도 들을 것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잠깐 바람 쐬러 나갔다 올게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현관으로 향했다. 뒤에서 남편이 뭔가 말하려고 했지만 듣고 싶지 않았다. 집 앞 공원에서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21살의 딸.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남편이 아버지가 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것도 다른 여자와의 사이에서. 과연 나는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벤치에 앉아 눈물을 흘리며 나는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것은 저녁 무렵이었다. 하루 종일 공원과 카페를 전전하며 생각을 정리하려 했지만 머릿속은 여전히 복잡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남편이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평소보다 훨씬 초라해 보이는 모습이었다. 여보, 남편이 조심스럽게 인사했다. 나는 대답 대신 부엌으로 향해 물 한 잔을 마셨다. 목이 마르고 머리가 아팠다. 아이들은? 친구 집에서 저녁 먹고 온다고 했어요. 다행이었다. 지금 상태로는 아이들 앞에서 평정심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 같았다. 남편이 거실에서 무언가를 들고 부엌으로 왔다. 손에는 또 다른 편지가 들려 있었다. 이것도 보여드려야 할 것 같아요. 나는 그 편지를 받아들고 싶지 않았다. 이미 충분히 많은 것을 알았다. 더 이상 무엇을 알아야 한다는 말인가? 더 이상은 듣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이건 지은이가 쓴 편지예요. 지은이, 남편의 딸. 내가 모르던 또 다른 딸의 이름을 부르는 남편의 목소리에는 애틋함이 묻어났다. 언제 받은 거예요? 작년 20살 생일을 맞아서 받았어요. 작년이라니. 그럼 비교적 최근에 받은 편지라는 뜻이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다. 편지지는 은희의 것들과는 달랐다. 젊은 여성다운 밝은 색상의 편지지였고 글씨체도 또박또박하면서 힘이 있어 보였다. 아버지께. 저는 김지은입니다. 아마 이 편지를 받고 놀라실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이 편지를 쓰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거든요. 아버지, 저는 알고 있어요. 제 아빠가 친아빠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제 진짜 아버지가 따로 계시다는 것도요. 엄마는 제가 모른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중학교 때부터 알고 있었어요.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아이들은 더 많은 것을 느끼고 알아차린답니다. 저는 민호 아빠를 정말 사랑해요. 그분은 제게 최고의 아버지셨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궁금해요. 제 생물학적 아버지는 어떤 분일까? 저와 닮은 부분이 있을까? 어떤 목소리를 가지고 계실까? 가끔 시장에 가면 엄마가 어떤 분과 조심스럽게 인사하는 걸 본 적이 있어요. 그때 엄마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거든요. 혹시 그분이 제 아버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아버지, 저는 아버지께 뭔가를 요구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양육비도, 인정도,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요. 그냥 한 번만이라도 만나고 싶어요. 제가 어떻게 자랐는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보여드리고 싶어요. 저는 지금 대학교 2학년이에요. 간호학과를 다니고 있고 성적도 나쁘지 않아요. 엄마 혼자 힘들게 키워주셔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르바이트도 해서 용돈은 제가 벌었어요. 아버지가 부담스러워 하실까봐 엄마한테는 비밀로 이 편지를 써요. 만약 만나기 어려우시다면 답장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도 이 편지만은 꼭 읽어보셨으면 했어요. 마지막으로 아버지도 행복하게 살고 계시길 바라요. 그리고 죄책감 같은 건 가지지 마세요. 저는 충분히 사랑받고 행복하게 자랐거든요. 딸 지은이가. 편지를 다 읽고 나니 눈물이 주르륵 흘렀다. 분노나 질투보다는 묘한 감동이 밀려왔다. 이 아이는 정말 훌륭하게 자란 것 같았다. 20살의 어린 나이에 이런 성숙한 편지를 쓸 수 있다니.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원망보다는 이해와 배려가 가득한 마음. 은희가 정말 잘 키운 것 같았다. 답장. 했어요? 남편이 고개를 저었다. 못했어요. 어떻게 답장을 하겠어요? 당신한테 말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그럼 이 아이는 지금도 답장을 기다리고 있는 거네요.
남편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편지를 다시 읽어봤다. 글 곳곳에서 느껴지는 지은이의 마음이 내 가슴을 뭉클하게 했다. 이 아이에게는 잘못이 없었다. 오히려 가장 피해를 본 사람은 이 아이였을지도 모른다. 아버지, 한 번만이라도 만나고 싶어요. 그 문장을 다시 읽으니 가슴이 아팠다. 20살 여대생이 친아버지를 그리워하는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을 조심스럽게 표현한 용기. 이 아이, 정말 잘 자란 것 같아요. 내가 중얼거리자 남편의 얼굴이 밝아졌다. 정말 그런가요? 네, 편지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은희 씨가 정말 훌륭하게 키우신 것 같아요.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내가 미워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지은이는 죄가 없었다. 은희도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그저 사랑하는 남자의 아이를 혼자서 키워낸 강한 여자였다. 문제는 내 앞에 앉아있는 이 남자였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분노보다는 연민이 들었다. 15년 동안 이런 비밀을 혼자 안고 살았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남편이 나를 바라봤다. 그 눈빛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당신이 결정해 주세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나는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일단 이 아이에게는 답장을 해줘야 할 것 같아요. 1년 넘게 기다리고 있잖아요. 남편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쳤다. 정말 그래도 돼요. 이 아이한테는 죄가 없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외면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날 밤 나는 오랫동안 지은이의 편지를 들여다보며 복잡한 마음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부엌에서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다. 나도 잠을 설쳤지만 침대에서 나오기가 쉽지 않았다. 지은이의 편지 내용이 밤새 머릿속을 맴돌았다. 여보, 커피 드실래요?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목소리에는 어제까지의 무거움 대신 희미한 기대감이 섞여 있었다. 네, 간단히 대답하고 식탁에 앉았다. 남편이 커피를 건네주었지만 나는 받아들지 않고 그냥 바라만 봤다. 커피에서 올라오는 김이 흔들리고 있었다. 어젯밤에 많이 생각해 봤어요.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저도요.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나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았다. 사실 밤새 수십 가지 감정이 교차했다. 분노, 배신감, 충격, 서운함. 하지만 그 모든 감정 위에 자꾸만 떠오르는 것이 있었다. 지은이의 얼굴이었다. 시장에서 본 그 젊은 여성. 당시에는 그저 또래 여대생으로만 보였는데 이제는 다르게 보였다.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20살 딸의 모습으로. 솔직히 말하면 아직도 화가 나요. 남편의 어깨가 움츠러들었다. 15년 동안 저한테 거짓말을 한 거잖아요. 매일 아침 사랑해라고 말하면서 매일 밤 고마워라고 말하면서 그 모든 게 거짓말이었던 거죠. 아니에요. 그건 진심이었어요. 남편이 급하게 손사래를 쳤다. 그럼 뭐예요? 진심으로 저를 사랑하면서 동시에 다른 여자와의 딸을 몰래 돌봤다는 거예요. 남편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실제로 그게 사실이었으니까. 배신감이에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 당신에게는 또 다른 가족이 있었던 거잖아요. 또 다른 딸이, 또 다른 사랑이. 커피가 식어가고 있었다. 남편의 손도 내 손도 가만히 있었다. 정말 복잡한 감정이었다. 화가 나면서도 서운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기도 했다. 그 아이가 불쌍했다. 편지를 읽어보니까 정말 좋은 아이로 자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아이가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제가 모른 척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 아이한테는 죄가 없잖아요. 태어난 것도 자기가 선택한 게 아니고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고 자란 것도 자기 탓이 아니고. 나는 지은이의 편지 구절들을 떠올렸다. 20살의 나이에도 아버지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조심스러워했던 그 마음. 은희 씨도 사실 생각해보니까 피해자예요. 혼자서 아이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남편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정말 그렇게 생각해 주세요. 화가 안 난다는 건 아니에요. 아직도 화나고 서운하고 모든 게 믿어지지 않아요. 하지만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하지만 그 아이를 외면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남편이 눈물을 참으며 나를 바라봤다. 뭐라고 하고 싶은지 알아요. 하지만 쉽게 말하지는 마세요. 남편이 입술을 깨물며 참고 있었다. 하지만 결국 참지 못하고 입을 열었다. 한 번만, 정말 한 번만 만나볼 수 있을까요? 그 질문을 예상하고 있었지만 막상 들으니 가슴이 답답했다. 지은이를 만나는 것. 그건 단순히 편지에 답장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였다. 만약 남편이 지은이를 만나게 되면 그게 끝일까? 한 번 만나고 나면 정말로 끝날 수 있을까? 아니면 또 다른 시작이 될까? 긴 침묵이 흘렀다. 남편은 내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고 나는 마음속에서 수십 가지 생각이 교차하고 있었다. 내가 이런 결정을 할 자격이 있나? 그 아이의 아버지를 만날 권리를 내가 막을 수 있나? 하지만 우리 가정은 어떻게 되는 거지?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시간이 필요해요. 네, 당연히 그러셔야죠. 하지만 나는 남편을 똑바로 바라봤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허락하겠어요. 남편의 얼굴이 놀라움으로 일그러졌다. 아마 그런 대답을 예상하지 못했던 모양이었다. 정말요? 단 조건이 있어요. 무엇이든 들어주겠어요. 첫째, 앞으로 저한테 비밀은 없어야 해요. 지은이를 만나는 것도 어떤 대화를 나누는 것도 모든 걸 저한테 말해줘야 해요. 네, 당연히 그렇게 할게요. 둘째, 우리 아이들한테는 당분간 말하지 않기로 해요. 아이들이 받을 충격을 생각해야 해요. 네, 알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잠시 말을 멈췄다. 가장 중요한 조건이었다. 지은이를 만나는 것이 우리 가정에 해가 된다고 판단되면 언제든 중단할 수 있다는 걸 약속해 주세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약속드릴게요. 당신과 우리 아이들이 최우선이에요. 그날 오후 남편은 지은이에게 답장을 쓰기 시작했다. 나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복잡한 마음을 달랠 수 없었다. 과연 이 결정이 옳은 것일까? 아니면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하고 있는 것일까?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지은이라는 아이가 더 이상 혼자 그리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이 결정에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한 달 후 남편은 지은이와 첫 만남을 가졌다. 조용한 카페에서 1시간 정도 이야기를 나누고 왔다고 했다. 돌아온 남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다. 어땠어요? 정말 예쁜 아이예요. 그리고 똑똑하고. 남편의 목소리에는 아버지로서의 자부심이 묻어났다. 나는 그런 남편을 보며 묘한 기분이 들었다. 15년 동안 우리 아이들에게만 보여줬던 그 표정을 지은이에게도 짓고 있다는 사실이. 무슨 이야기를 했어요? 학교 생활, 장래 희망. 그리고 은희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지은이가 은희를 정말 많이 사랑한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것 같았다. 그리고 저에 대해서는 원망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고마워했어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멀리서나마 지켜봐 줘서 고맙다고. 남편이 잠시 말을 멈췄다. 정말 훌륭한 아이예요. 은희가 정말 잘 키웠어요. 그 순간 나는 이상한 감정을 느꼈다. 질투도 아니고 분노도 아닌 그냥 허전함 같은 것이었다. 40년 인생에서 15년을 함께 산 남편. 그 남편에게 내가 모르는 또 다른 세계가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 세계에는 나보다 먼저 그의 마음에 자리 잡았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 앞으로도 계속 만날 거예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괜찮다면요.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다. 나뭇잎들이 하나둘씩 떨어지고 있었다. 저도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남편이 놀란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다. 정말요? 네. 그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직접 보고 싶어요. 사실 며칠 전부터 계속 생각하고 있던 일이었다. 지은이라는 존재가 계속 마음에 걸렸다. 남편과 은희의 딸. 내가 알지 못했던 또 다른 가족. 하지만 지은이가 부담스러워할지도. 괜찮을 거예요. 오히려 궁금해할 수도 있고요. 아버지의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렇게 해서 일주일 후 나는 지은이와 만나게 되었다. 장소는 대학교 근처의 조용한 찻집이었다.
지은이는 사진으로 봤던 것보다 더 예뻤다. 그리고 남편과 닮은 부분들이 확실히 있었다. 눈매나 웃는 모습 같은 것들. 안녕하세요. 지은이라고 해요.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가워요. 첫 만남은 어색했다. 서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하지만 지은이가 먼저 입을 열었다. 아주머니. 아니, 뭐라고 불러드려야 할까요? 편하게 아주머니라고 하세요. 네. 아주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 때문에 가정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닌가요? 지은이의 첫 마디가 사과였다. 20살의 아이가 어른들의 문제에 대해 사과하고 있었다. 아니에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아버지께서 저를 만나시는 걸 허락해 주신 거잖아요. 정말 고마워요. 지은이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사실 포기하려고 했어요. 편지를 보내도 답장이 없으니까, 아버지는 저를 만나고 싶어 하지 않으시는구나 생각했거든요. 미안해요. 그게 복잡한 사정이 있었어요. 이해해요. 당연히 그러셔야죠. 갑자기 나타난 저 때문에 가족들이 힘들어 하실까봐 걱정이었어요. 2시간 정도 이야기를 나눴다. 지은이는 정말로 훌륭한 아이였다. 예의 바르고 생각이 깊고 무엇보다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아이였다. 엄마 이야기 좀 해줄래요? 엄마요? 엄마는 정말 강한 분이세요. 저를 혼자 키우면서도 한 번도 힘들다는 내색을 안 하셨거든요. 지은이의 목소리에는 은희에 대한 사랑과 존경이 가득했다. 그리고 아버지. 제 친아버지에 대해서도 나쁘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냥 상황이 어려워서 함께 할 수 없었지만 좋은 분이었다고 하셨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많은 생각을 했다. 지은이를 만나고 나니 마음이 한결 편해졌다. 그 아이는 내가 걱정했던 것처럼 우리 가정에 위협이 되는 존재가 아니었다. 오히려 우리 모두에게 배울 점이 있는 아이였다. 그날 밤 남편과 긴 대화를 나눴다. 어땠어요? 지은이 만나보니까 좋은 아이예요. 정말로. 다행이네요. 그런데 생각해봤는데 저도 은희 씨를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남편이 깜짝 놀랐다. 정말요? 네. 그분이 얼마나 힘들게 지은이를 키우셨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알고 싶어요. 하지만 은희가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괜찮을 거예요. 여자끼리 이야기할 것들이 있어요. 한 달 후 나는 은희를 만났다. 예상했던 것과 달리 그녀는 담담했다. 그리고 내게 고마움을 표했다. 지은이가 아버지를 만날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저야말로. 그동안 혼자 힘드셨을 텐데. 힘들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지은이가 있어서 행복했어요. 은희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강한 여자였다. 그리고 현명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가 물었다. 지은이가 원하는 만큼만 아버지와 시간을 보내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미 제 몫의 행복을 충분히 누렸어요. 집으로 돌아오면서 나는 깨달았다. 15년간 믿어왔던 우리의 결혼 생활이 하루아침에 흔들렸지만 그것이 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인생은 길고 아직 끝나지 않았다. 상처와 배신이 있었지만 그 안에서도 새로운 관계들이 만들어질 수 있고 새로운 이해와 용서가 가능하다는 것을. 지은이는 이제 우리 가족의 일부가 되었다. 완전히 같은 방식은 아니지만 특별한 방식으로. 그리고 은희는 더 이상 과거의 연인이 아니라 지은이의 어머니로서 우리와 연결되어 있었다. 40년 인생에서 가장 큰 위기였지만 동시에 가장 큰 성장의 기회이기도 했다. 사람은 변할 수 있고 관계도 새롭게 정의될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 그날 밤 남편과 나란히 누워 이런 이야기를 나눴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모르죠. 하지만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정말 그럴까요? 네. 우리는 이겨낼 수 있어요. 이미 가장 어려운 순간을 지났으니까.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다.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새로운 시간이 열리고 있었다. 상처는 아물 것이고 믿음은 다시 쌓일 것이다. 다른 방식으로, 더 깊은 방식으로. 그것이 삶이고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으며 잠이 들었습니다.